실제 기체는 어떻게 거동하는 것이냐, 이제 그걸 살펴보자 그 얘기인데요. 이 그래프는요, 이 그래프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갖다가 이용한 것뿐이에요. PV는 nRT 이 공식에서 nRT를 좀 넘겨버리면은 PV 나누기 nRT는 항상 1이라고 하는 상수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는 이상기체, 그게 이렇게 일정한 압력이 변하고 온도가 변하고 뭐 부피가 변하고 해도 1이라고 하는 값을 항상 가지게 되는데, 이때 실제 기체는 그 이상기체하고 똑같은 1값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소기체, 뭐 질소기체, 메탄가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실제 기체에서 벗어나는 오차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는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압력에 관련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원래 압력을 변화시켜도 이 값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압력 변화에 따라서 오차가 생기는데, 이때 보시면은 여기는 어때요? 0, 한마디로 압력이 제로일 때는 다 그래도 1에 맞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압력이 높아지면서 점점 오차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기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기체하고는 좀 다른 거동을 보이게 되는데, 그때 작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 바로 뭐냐? 우리가 앞에서 이상 기체를 뭐로 규정을 지었냐면은, 이상 기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는 무시했었어요. 부피는 제로다 이렇게 했었고요. 또 한 가지, 기체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 다시 말해서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 이것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보는 게 이상기체였죠. 근데 실제 기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제 기체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H2가 그나마 일정한 값을 나타내면서 기울기가 일정하게 유지되죠. 근데 뭐 N2라든지 CO2 이런 애들은 막 이게 음의 오차도 생겼다가 양의 오차도 생겼다가 많이 벗어나는 경향을 보인단 말이죠. 한마디로 실제 기체는 분자 자체의 부피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분자 사이에 인력이 어느 정도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매우 낮은 압력, 1기압 이하에서만 이상적인 그 기체에 비슷한 성향을 보이게 되고, 압력이 높아지면서 점점 많은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거를 이 그래프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다른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요, 이렇게 한 가지 기체예요. 이건 질소 기체만을 측정한 거고, 이번엔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측정을 했습니다. 온도를 변화시키고 압력도 변화를 시켰죠. 그래도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변수들이 다 변하더라도 1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이상 기체는. 근데 온도를 또 이렇게 싹 바꿔주니까 온도에 따라서 203켈빈, 293켈빈, 673켈빈에 따라서 각각 어떻게 돼요? 이상 기체에서 또 다른 변수들이 나타나죠. 이거는 완전히 다, 이거는 여기 온도만 변했을 뿐이지 이건 기체가 다 동등한 겁니다. N2 기체를 이용한 거예요. 같은 기체인데도 온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거동이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온도가 낮을 때는 분자들의 운동 속도가 느리겠죠. 아무래도 운동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커져 버리면은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어느 정도는 무시할 수 있어서, 보시다시피 낮은 온도보다는 높은 온도로 가면 갈수록 이상기체 그 1이라고 하는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상기체 거동에 조금 유사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온도가 높을수록 벗어남이 작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기체를 이제 정확하게, 이상 기체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기체를 좀 보정해 줘야 되는데, 그 보정한 방정식을 갖다가 우리는 반데르발스 방정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요건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압력인자하고 부피인자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해줘야지만 실제 기체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때 보시면은 P 다시 이렇게 해놨는데요. P 다시는 보정한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보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실제 기체 압력. 실제 기체 압력은 이상 기체 압력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부피를 보정해 줘야 돼요. 각 몰당 어떤 관찰을 이거는 측정을 해서 실제로 얻어낸 값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실험적 상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관찰된 실제 기체의 압력은 기체 입자간 인력이 없을 때 압력, 그러니까 기상 기체의 압력보다 더 낮게 된다 그 얘기예요. 더 낮아지는 이유 바로 앞에서 설명했어요.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에 분자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얘한테 끌려가게 되면 그만큼 용기 벽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압력이 좀 떨어진다, 낮아지게 된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압력에 대해서도 보정을 해줘야 되는 인자가 포함된 게 실제 기체의 압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앞에 이 공식에서 요 값에다가 이렇게 보정인자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부피에 대한 보정인자. 이거는 기체 자체의 부피가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하는 그 보정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반데르발스 공식은 이렇게 우리가 측정한 압력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압력값에다가 부피에 대한 개념을 좀 보정해 줘야 되고 그 뒤에다가 전체 보정인자를 또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반데르발스 공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식은 PV는 nRT 이건 이상기체예요.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값을 이용해서 이걸 공식을 풀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느냐? P-A 곱하기 V분의 N 제곱 요거 곱하기 V에다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NB 요 공식을 하고 그게 nRT다 이런 공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쓰면은 조금 그러니까 압력에 관련된 공식으로 변환시킨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이죠. 이렇게 그래서 압력에 대한 변수 그 보정인자 그 다음에 부피에 대한 보정인자를 포함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반데르발스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만 딱 기억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데르발스 방정식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기에 A 값이라든지 B 값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찰에 의해서만 실험에 의해서만 측정되는 값이라서 이거를 뭐 각 기체별로 외우고 다녀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제가 다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값이 제시되면은 이 공식에다 넣어서 그 제대로 된 그 보정값을 적용시킨 압력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해 내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공식이 제가 써놓은 이 공식이네요. 예, 아무튼 여기 플러스네요.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이렇게 넘기면 플러스가 되겠죠. 자, 아무튼 이 공식으로 하나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정된 압력과 보정된 부피를 이용해서 nRT와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체들이 원래는 압력을 나타낼 때 용기의 벽면을 충돌해서 용기의 벽면에 전해지는 힘, 그게 바로 압력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때 기체 분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힘이 압력이 낮거나 기체 분자 몰수가 낮을 때는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체 분자의 몰수가 높아져서 입자수가 늘어나면은 그때 상호작용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실제 기체들은 낮은 농도, 다시 말해서 한 용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의 개수가 적을 때는 이상기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농도가 높아지고
기체 분자의 입자수가 늘어나면은 실제 기체는 많이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는 부피를 매우 늘려가지고 단위 부피당 분자 수가 적어지면 또 역시 이상기체에 가깝고, 압력을 막 높여가지고 부피를 줄여가지고 기체 분자가 더 단위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또 보정치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상기체에서 많이 벗어나게 된다. 뭐 그런 점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뭐 그 계산하는 방법 뭐 이렇게 보여주는데, 한 개의 입자가 만약에 10개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용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개의 입자가 10개의 다른 기체 분자들하고 충돌하거나 상호작용하거나 하는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데, 1번이 총 9개, 이거 한 개의 입자가 9번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번도 마찬가지로 9번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3번도 9번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9번씩 각각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90개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1번하고 2번이 충돌하는 게 또 2번이 1번하고 충돌하는 거에 또 하나씩 빼야 되죠. 그래서 이 전체를 2로 나눠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1번이 2번하고 충돌하는 경우와 2번이 1번이 충돌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제외시켜 버리면은 이렇게 해서 총 45가지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측정해서 값을 따져 보니까 뭐 이렇게 부피는 아까도 봤었던 그것처럼 똑같고요.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데르발스 상수 해가지고 A 값하고 B 값을 각각 측정해 놨어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 A 값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압력 보정 상수고요. 압력 보정. 그 다음에 B 값은 부피 보정 상수예요. 부피 보정 상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압력 보정은 무엇 때문에 압력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기체 분자 간 상호작용 때문에. 따라서 기체 분자의 질량에 상당히 비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헬륨, 그 다음에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다 영족 기체예요. 이게 영족 18족 기체들이죠. 그래서 이건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5주기로 가면 갈수록 분자량이 증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분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은 그만큼 그 물질 자체의 무게가 더 나가니까 속도가 크게 줄어들어요. 이제 속도가 많이 감소할 거예요. 속도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어떻게 돼요? 분자들끼리 서로 인력을 작용할 수 있는 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고요. 분자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확률이 확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고,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수소기체, 질소기체, 산소기체, 염소기체, CO2, CH4, NH3, H2 이런 것들 보시면요. 뭐 순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자량이 큰 이런 애들, 분자량이 큰 이런 종류들 보시면은 수치가 상당히 커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분자량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수치가 큰 이유가 뭐냐면은, 분명히 아까 압력 보정 상수가 뭐에 관련된 거라고 했었느냐? 기체 분자 사이의 인력, 그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두 개는 분자량은 작은데도 이렇게 수치가 커진 이유가 수소결합 때문에 그래요. 수소결합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분자 간의 인력 중에서 가장 강한 인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쓸데없이 이렇게 큰 숫자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압력이 작게 나와요.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계산했던 값보다, 이상기체 상승 방정식으로 계산한 값보다 실제 기체의 압력이 좀 적게 나오는, 이만큼 보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부피 보정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인력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부피 보정의 경우는 뭐였었냐면은,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처럼 분자 자체의 부피가 제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기체는 그 분자 자체도 어느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게 돼서, 보시다시피 헬륨의 경우는
원자 하나니까 굉장히 작아요. 그 다음에 네온도 원자 하나이기 때문에 별로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헬륨보다 더 작네요. 자, 그런데 아르곤의 경우는 조금 증가했죠. 근데 크리톤은 조금 또 역시 증가했고요. 제논의 경우가 좀 더 많이 증가하긴 했는데 많이 숫자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한데 경향성은 있긴 있어요. 어쨌든 사이즈가 커지면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수소 보면은 수소는 되게 작죠. 수소는 1주기 원소라서 분자임에도 불구하고 헬륨하고 거의 유사할 정도로 상당히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2주기 원소들은 좀 비슷비슷하죠. 2주기 원소들. 그 다음에 여기 3주기 원소는 확 커졌네요. 3주기는 확실히 사이즈가 더 커졌다는 얘기고, CO2 같은 경우는 2주기들이지만 3개의 원자들이 합쳐진 거라서 사이즈가 또 커진 편이고요. CH4는 4개의 원자들이죠. 그래서 역시 사이즈가 좀 큰 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사이즈에 관련된 내용이다.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 값은 요거는 분자 간 인력에 관련된 내용이고, 요 B 값은 분자의 사이즈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들은 뭐 굳이 뭐 암기를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경향성이 왜 나타나는가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실제 기체는 아무튼 그래서 이상 기체랑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몇 가지 실제 기체의 특성을 보자 라고 했더니 H2, N2, CH4, CO2 같은 것들을 보니까 압력에 관련해서 요 값을 이렇게 그래프로 또 나타내 보니까 아까 보셨던 그 그래프인데요. H2가 그나마 조금 이상기체랑 가깝고요.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오차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H2 분자는 서로 매우 낮은 인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H2가 워낙에 기체 중에서는 비교적 분자량이 작은 기체다 보니까 속도가 그만큼 빠른 거예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 보면은 분자와 분자 사이에 스쳐 지나갈 때 인력을 작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근데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분자의 무게가 증가해서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분자 사이를 스쳐 지나갈 때 인력을 작용할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많아져서 상호작용이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